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에 근무하는 윤복만 교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복만이 복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음으로 나를 경영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도움과 이렇게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사는 건 좋겠죠? 네. 예. 어린이들은 하루 600번 웃는다 하잖아요. 까꿍하면 웃잖아, 그죠? 또 도리도리 하면서 인간은 도리를 다해라고 엄마가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들은 이 표정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취업도 잘 될 수 있고, 선을 볼 때도 이왕이면 조금 더 유리한 상태에서 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디언 마을에 이제 방학도 끝나고 해서 여행을 갔다가 촌장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촌장님, 이 인디언 말에는 어떤 특이한 색다른 풍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우리 인디언 말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기우제 아시죠? 네. 아니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기에 지낼 때마다 비가 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하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비 올 때까지 지냅니다. 네, 우리 살아가면서 될 때까지.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전번달에 끝난 우리 올림픽 아시죠? 예. 그 우리 참 열광했잖아요. 예. 박태환 선수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7개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예. 7개월 당했다 해서 난 이제 필요 없다. 나 수영을 그만두겠다. 우리가 한번 어렵더라도 취업이 될 때까지 또 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한다면 기우제지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은 활짝 웃고 죽은 돼지는 값도 비싸다 그럽니다. 내 친구가 돼지를 한 500마리를 키워요. 물어봤죠. 어떤 돼지가 좀 비싸게 팔리느냐. 활짝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게 팔린대요. 돼지가 어떻게 웃고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장윤정 가수 아시죠? 네. 어머나 이런 노래를 틀어놓으면 막 돼지가 춤을 막 춘대요. 막 출 때 전기를 갑자기 강하게 탁 넣으면 어머나 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병동시장에 딱 갖다 팔면 웃고 죽은 돼지는 V 하고 웃고 죽은 돼지는 재수가 있어갖고 고사 지낼 때도 웃고 죽으니까 돈이 막 꼽히잖아요. 일도 잘 풀려요. 그래서 2만 원 더 비싸게 불려도 팔린대요. 근데 인상을 쓰고 오면서 딱 죽은 돼지는 되나 보자. 건드지 마라. 이런 안 팔리? 그래서 안 팔리니까 나중에 국밥집에 뜨거운 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더 죽는다. 근데 어떤 분 보고 여러분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웃을 일이 있어 웃을까 아니라.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울다 보면 울 일이 생긴다. 예, 그렇죠.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인간관계가 성공을 부른다 이런 얘기죠.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좀 까칠하고 좀 모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처럼 좀 방긋방긋 웃으면 뽀뽀도 하고 싶고 애기가 인상 쓰면서 건드지 마라. 여러분 누가 뽀뽀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 어린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어린이들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면 엄마가 섰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는 걷고 싶은데 기고 싶은데 엄마가 하도 좋아하니까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발 이렇게 걸었다 이런 거 지는 네 발 기능이 편하잖아요. 위태위태하지만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한 번 걸어주고 두 번 걸어주다가 걷게 된 거죠.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네. 난 다 기억하는데. 나 어릴 때 태어날 때도 다 웃으면서 태어났지. 엄마가 힘드니까. V 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할머니가 옛날 병원이 없으니까 탯줄 자르려고 가위를 들고 막 딱 있어갖고 놀래갖고 내가 울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와 미국 하버드 대학 공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85%는 높다. 우리가 기술이 좋아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 인간관계 CEO들은 특히 이 대인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취업을 할 때도 요즘 면접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기업인 S전자에서 얼마 전에 면접을 볼 때 통점 자리가 많아요. 연봉도 높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를 3분간 웃게 봐라. 대단한 순발력과 재치와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못 웃겠다는 거죠.
거기서 좀 웃길 수 있었으면 영어가 5점 떨어져도 그 분위기를 완전히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다면 아, 저 친구는 우리 회사 오면 뭔가 좀 창의적이고 또 인간관계가 좋고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지만 외톨이가 되고 융합이 안 되면 회사에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또 정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것도 표정도 중요하다. 딱 봤을 때 사위를 본다. 그죠? 또 이렇게 봤을 때 표정이 좋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이 개그맨 쪽입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으니까. 12살 어린 사람도 결혼하고. 근데요, 요즘은 시골 이장님도 5개국 한대요. 5개 나라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5개 나라 말을 합니까? 왜 합니까? 물으니까 신부들이 베트남, 몽골, 러시아,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5개 나라 말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의 트렌드를 우리가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릴 때 밥 먹을 때 막 웃으면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그럼 입 다물고 밥 먹어야 돼.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활짝 웃고 밝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좀 좋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3가지가 필요하다. 스마트해야 된다. 좀 스마트, 슬기하고 슬기롭고 재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소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 그죠? 부부 간에도 보면요, 이 소통이 안 되고 사소한 걸로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 대화를 좀 들어주고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좋은 말 있잖아, 그죠? 들어주면서 재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금강산에 여행을 가보니까 침을 뱉으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달러를.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저 제자들이 내 강의를 듣고 많이 재밌어졌어요. 그 학생 하나가 목이 좀 아픈지 침을 산으로 탁 뱉으니까 공원에 쫓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침 뱉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안 뱉었는데요. 뱉었지 않습니까? 안 뱉었는데요. 이거 뱉은 거 이거 뭡니까? 흘렸는데요. 그 교수를 닮아서 재치가 있어지는 거죠. 흘린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부러라도 좀 스마트하고 재치 있고 좀 슬기롭고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이젠 자동차도 보면 어때요? 저는 각이 탁탁 졌잖아요. 대형차들이 안 팔려요.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신라의 미소가 있죠. 이렇게 천년의 미소. 이게 기와장의 미소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 신라 시대 사람들은 웃고 살았는 갑다. 이 웃는 기와를 얹고 그 집에서 오손도손 웃고 사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기와를 만들었지 않을까. 나도 한번 웃어주는 웃음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웃고 싶다. 좋은 시죠. 네. 여하튼 자녀를 키우면서 또 주부들도 또 직장 예비 취업자들도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만 학생이 취업이 잘 안 돼. 실력은 좋은데도 표정도 어둡고 그래도 면접을 보내면 그 면접관이 어떻게 왔죠? 그럼 교수님 보내왔는데요. 잘하는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뭐 해보면 알겠지요.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해도 이게 좋은 회사 취업했더라고. 어떻게 했나 물으니까 그 면접관이 어떻게 왔죠? 이거네요. 그런데 뭐 어떻게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좀 돌려보내려고 미안해갖고 언제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졸업하고 온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언제 출근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예, 저 도시락 싸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다. 이런 용기와 자신감, 재치, 순발력, 그죠?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회 탈을 보면 또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하회말에는 해악이 있어요. 해악이.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가셨는데 택시비가 10,000원 나왔어. 8,200원을 주고 내렸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8,200원 주십니까? 내가 탈 때부터 1,800원 돼 있더구만. 5,000원 주고 내렸어요. 그 다음날. 아니 할아버지 5,000원 주십니까? 자네와 나와 둘이 타고 왔잖아. 이렇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가려고 참기름병을 들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택시가 안 서. 따블고 있으니까 막 따블 세대 썼어요. 10,000원 주고 내리니까 할머니 30,000원 주셔야지요. 아까 따블 하셨잖아요. 이보게 젊은이 나이 들어서 말도 못 더듬나?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듯 하죠? 예. 이런 재밌는 얘기 방송을 보시면서도 괜히 성질 나는 사람들은 종합병원 가서 검진 받아봐야 된다.
재밌는 얘기 듣고 웃을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우리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먹는다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애 먹었다. 그죠? 우리 꼴 먹으면 꼴 먹었다. 외국인은 꼴 잃었다. 한 꼴 잃었다. 우리는 두 꼴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먹었다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 달렸다. 이왕이면 좀 용감하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올림픽의 선수들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또 어떤 그 역도 선수는 어때요? 끝까지 이걸 놓지 않아서 아주 아름다운 25인에 뽑혔대. 그리고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공으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웃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이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 근데 저도 이제 와이프가 집사람이 세 번째 아기를 놓으러 갔는데 사랑이 늦게 싹 터갖고, 그것도 나이가 들면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더라고요. 나는 영원히 놀 줄 알았어요. 그냥 남자니까 60대도 계속 놀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라. 그래서 탁 보내보니까 간호사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거기 관계자 외출입 금지 적혀있더라고. 수술실에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근데 그랬죠. 내가 관계한 사람입니다. 내가 관계한 사람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수술을 했는 거야. 긴장이 쫙 풀리니까 수술 잘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쁜 얘기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태교 가장 좋은 태교가 웃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이 웃어주는 것도 효도다. 자녀가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님 걱정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아도 걱정이 돼요. 그럼 밝게 어머님 웃어주는 것도 내 자녀가 밝구나. 그걸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지요. 살다 보니 너 때문에 못 산다. 너가 이 세상에 최고 예뻐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 빼놓고 다 예쁘다. 예쁜 게 제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다. 처녀 때는 살다 보니 예쁜 게 제라면 집행유예다. 내가 딱 처음 만나자마자 이랬죠. 당신 혹시 심장병 고칠 줄 아세요? 왜요? 심장이 멎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아버님은 뭘 잘 훔치시는가 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의 은하수를 몽땅 훔치다가 당신 눈에 다 뿌놨다. 혹시 구명동이 가지고 있으세요? 왜요? 당신 눈이 너무 그윽해서 빠져서 헤엄치고 싶다. 이게 감성적으로 EQ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높은 거예요. IQ 너무 이성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것들이. 그래서 결혼할 때는 보면 꼭 이렇게 선을 보러 가면 예쁜 사람, 조금 덜 예쁜 사람 이렇게 앉잖아요. 오늘도 보면 그렇네요, 약간.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예쁜 사람을 어떻게 좀 결혼해 보려고 막 얘기하는데 안 웃더라고. 옆에 조금 못생긴 사람이 막 웃어요. 나도 모르게 막 고개가 돌아갔지. 이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건강해라, 공부를 잘해라. 일본은 행복해라. 독일도 행복해라. 내가 어땠습니까? 내가 키가 좀 작다.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좀 늦게 맞잖아. 내가 가진 게 없다. 벌면 되잖아요. 대고송 있잖아요. 기업에. 없으면 벌면 되고. 일자리 없으면 찾으면 되고. 그래, 내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표정, 재치, 순발력, 이런 것들 연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에 웃는 걸 보면, 한 해는 5년이야. 웃는데 89일, 일하는데 23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자리 가서,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가면서 가면 안 돼요. 출근할 때도. 밝게. 눈 딱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막 이렇게, 아침 일하면서도 행복하다. 난 해볼 수 있다. 된다. 그 말을 쓰더라도 그런 말을 써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해보자. 가능하다. 고맙다. 멋지다. 훌륭하다. 잘한다. 예, 박수. 예. 근데 잘한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음을 보면, 첫째는 소화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먹고. 또 우리가 보약이다. 그래서 애인이다. 친구다. 고향이다. 재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인간관계와 첫 번째가 좋은 표정을 갖는 거다. 이런 거죠. 남에게 좋은 표정을 가져야 그 사람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웃는 것은 좀 밝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높으면 저거 밝은 옷을 사다 드려요. 연세가 높을수록 좀 밝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좀 옷을 좀 잘 입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고 20%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표정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표정도 바뀝니다. 간상도. 늘 인상을 쓰면 어두워져. 그 밝게 편안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성격들이 대단히 급합니다. 밤나무를 심어도 5년은 심어야 밤이 달리고, 감나무도 4년은 돼야 달리잖아요. 뭐 조금 하다가, 내 후배, 제자를 보면 학원 요 조금 다니다가, 요거 조금 다니다가, 직장 요 3개월 다니다가, 여기 2개월 다니다가, 계속 그러 다니면 뿌리를 못 내리죠. 나무를 여기 옮기시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디지털 시대는 뭡니까?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지금 부채 공장을 많이 크게 만들어 갖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부채. 선풍기 공장 크게 만든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보다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또 뭐 더 자연적인 에어컨 이상의 어떤 에어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또 정명훈이라든지, 그죠? 정명훈 선생님. 한 분야에 득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하고 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어떤 고시에 패스해야 성공했다. 또 그리고 뭐 가문 영광이 됐지만, 앞으로는 예컨대 사법고시만 보더라도 로스쿨이 도입되면 2,500명 정도씩 뽑습니다. 많은 사람이 뽑기 때문에 이제 효용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간관계를 갖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성공할 수 있지만, 무뚝뚝하고 공부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일자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포츠 아니면 뭐 내가 음식을 잘했어, 또 뭐 강남에도 뭐 이렇게 초등학교 나왔지만 빵집을 잘해갖고 막 프랜차이즈를 많이 줘갖고 또 머리를 막 잘 깎아갖고 교수까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초급대학에서는 실기가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나와도, 초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국내 최고다. 그럼 교수를 모셔야 되죠. 박사학위가 있다. 근데 잘 몰라. 그 분야의 실기를.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전략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째는 손 한번 들어주시랍니까? 네. 자,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자. 자, 칭찬을 많이 하자. 옆에 분하고 악수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자, 당신을 보니. 자,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옆에 분하고 아내든 친구든, 자,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 있어요. 당신은 내보다 못생겨서 고마워요. 아니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지군요. 잘해봐요. 화이팅이에요. 고마워요. 나는 내가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고맙다. 수고했다. 널 믿는다. 잘해보자. 화이팅. 혹시 자녀가 취업을 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칭찬해줘야 돼요. 잘한 게 있고, 또 건강한 것도 칭찬할 만하잖아요. 부모님들 또 인사성이 있고 이웃에 잘한다 하더라도 칭찬할 게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잡초는 없습니다. 이름을 모를 뿐이지. 다 하늘이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할 때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자에 보면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길 때는 몸과 마음과 뼈를 아프게 하는 연후에 큰일을 맡기게 한다. 또 주의 칭찬, 자기를 믿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새우도 춤추게 한다. 칭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예쁘다, 공주다 하고 늘 예쁘다 하고 하니까 이 딸이 3명 있는데 아주 재치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방학 때 막 생활교육표를 적어왔어. 아침 6시 기상, 8시까지 공부, 5분 휴식, 밤 2시까지 공부. 기특하다. 어릴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빠 뒷면을 봐주세요. 뒷면에 보니까 본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늘 좋은 말 쓰고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띄워주는 사람. 가장 연예인 중에 가장 잘 띄워주는 사람 한 분 있어요. 김은국 가수. 노래는 별로 안 부르고 TV 토론 나왔다가 누가 말씀하면 앉아갖고 으아 해주고 하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전 국민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보면 즉시 칭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파마하고 왔을 때 오, 당신 머리 했구나. 오, 되게 젊어 보이는데 멋있어. 이렇게 와이프 좋아해. 그죠? 그것도 내 친구 눈치 없는 친구는 이래요. 야, 머리카락 날린다. 머리 좀 치워라. 이런 친구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백을 자꾸 만지고 있으면 칭찬해줘야 돼요. 그죠? 짝퉁하고 또 이 짝퉁과 명품의 차이점은 짝퉁은 백을 비가 오면 머리 이고 뛰는 것은 짝퉁이고 가슴에 안고 뛰는 건 명품이다는 얘기도 있던데 문제는 밥 먹을 때도 된장찌개 딱 뜨면서 와, 당신은 된장찌개 올림픽에 있으면 금메달이다. 좋겠죠? 네. 이야, 좋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뜨면서 이걸 찌개라 그랬나? 너는 좋은 데 가서 한번 안 먹어봤나? 그럼 와이프 뭐라 그럽니까? 데려가 봤나? 자식아 이래갖고 찌개 먹다 싸워갖고요 난리 나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크게 칭찬할 점이에요. 그죠? 머리 딱 붙이면 잔다.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죠?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하면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칭찬할 일이고 옛날 마라톤 영화 보면 어때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몸매는 끝내줘요. 이렇게 칭찬. 또 자기 자신에게 끝없는 이게 어때요? 그 세계 장대 높이 선수 봤죠? 주문을 거는 것. 난 할 수 있다. 아마 내가 러시아 말은 안 되지만 넘을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난 안 돼. 나 뛰어보라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 못 넘을 거 아니에요. 넘어보자. 화이팅. 으쌰으쌰. 막 마음속으로 막 주문을 외고 막 뛰어가잖아요. 이런 자기의 암시를 걸어야 됩니다. 성공의 암시를. 그러니까 패배의 암시를 걸면 안 돼. 그 사위나 며느리 볼 때 노래방 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 봐. 됐다. 니 혼자 불러라. 안 됩니다. 그런 친구 불러서 안 돼. 내일은 태양이 뜬다. 이런 노래를 부른 친구. 밝고 맑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또 진실로 칭찬해야 돼. 그죠?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 보고 아유 너 몸매가 참 좋네 이렇게 보면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요. 이게 좀 우리가 또 이게 선수를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몸매도 이게 우리 따듬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도 보면 물만 먹어도 살찐대요.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원래부터 먹고 화요일 화끈하게 먹고 술은 수도 없이 먹고 목요일 목숨 걸고 먹고 그냥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 토하도록 먹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으면서 물어보면 안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나왔다가 못 들어가. 죽어서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또 많은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 못 나와. 죽어갖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우리 이미 태어난 순간 이런 행운하다. 그리고 죽을 때는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격려, 그죠? 또 내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내 친구는 하느님 돈 좀 주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여자도 하나 주세요. 결혼을 못 했거든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뭐 기도를 너무 했는데 하느님이 하도 가르쳐 해서 돈 여자를 보내버렸어요. 돈 여자. 돌아앉는 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컴퓨터에 졸업하려고 취업이 안 되니까 선을 보더라고. 컴퓨터상으로. 원하는 여성상을 기입하시오. 키가 커야 된다.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된다. 학력은 좋아야 된다.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듣더라고. 그래 그 프로그램이 자 입력하는 사람의 인적상을 기입하시오. 성격 좋은가? 개차바이다. 가정 환경 좋은가? 집 나온 지 6개월 됐. 엄마 어떤 일도 모른다. 뭐 이런 거 막 축축해. 자기는 좀 경제 능력이 어떤가? 지금 파산 직전이다. 뭐 이런 거. 엔터 치시오. 엔터 탁 치니까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다가 답이 탁 났어요. 미쳤군.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올림픽 나가 역도 되겠어요? 금메달 딴다고. 용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영을 한다고 되겠어요? 노력을 한 연후에 뭔가 그래도 남이 타당한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노래도요,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부르면 노래 잘 부를 수 있어요. 음치가 없습니다. 2곡, 3곡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유머도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안 돼. 그거 안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원래 안 돼. 나 여자니까. 나 태어난 게 시골이니까. 학력이 짧으니까. 일본의 마즈스다 고네스키라고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3가지에 감사한다. 첫째, 나는 몸이 허약했다. 그래서 늘 건강하고 소식하고 93세까지 살았다. 배운 게 없었다.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다. 또 배운 사람 우대하고 늘 배우려고 노력했다. 돈이 없었다. 돈을 모으고 해서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3가지 감사해갖고 그걸 극복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박태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실격당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 나가려고 노력해갖고 금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이가 보니까 백혈병이 왔어. 그게 12살, 13살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일기를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하늘, 땅, 구름, 공기. 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 건강한 사람 모르잖아요. 정녕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50견이, 제가 올해 나이 35인데, 정신 연령이 35이라는 얘기죠. 50견이 왔어요. 40견, 50견이 왔는데, 올 수 있잖아, 그죠? 네. 내가 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럼 어머니를 원망하고 집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죠. 내가 운동을 그동안 좀 부족했다.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시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문제는, 내 친구 보고, 야, 내 친구 의사라서 그래서, 야, 이 친구 봐라. 이거 내 바쁘긴 엄청 바쁜데 이 왼팔이 아파서 내가 이거 참 방송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어렵다. 내가 왜 이러냐. 뭐 이러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겠다가 또 나를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의사가, 그래도 참 윤 교수는 감사하네. 놀리나? 아니야. 2쪽 팔이 아파가 꼼짝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감사한 일이네. 내 친구보다 내보다 낫더라고. 그렇구나. 또 배웠구나. 전 딸이 3명입니다. 그 어머니가 옛날 어른이니까 딸들 이해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내 친구는 아직 결혼도 못한 친구도 있어. 태국에서 신부 온다 해서 안아갖고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못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빨을, 그죠? 우리 밥을 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빨 없는 사람 많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잠 못 자는 사람도 많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람이 7%쯤 된대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병에 우리가 처방한 걸 약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뭐 무심코 막 그냥 이렇게 사서 자기도 자기 판단으로 한국 사람 그런 게 많아요. 친구를 가보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혼자 막 이래갖고 막 먹어요.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한국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약사 선생님이 처방한 걸 정한 30분 후에 분량으로 먹어야 돼. 내 친구는 또 3일분을 지갖고 바쁘다고 하루분 다 먹어버렸어. 그래 또 병원에 실려가. 그 내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나니까 운동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이런 게 중요하지 단순히 진통약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서 내가 물론 좋은 이제 아픈 사람들 약을 먹어야 됩니다만은 저것이 이제 약간 폐병 환자들은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방전을 받았다. 약국에 갔다. 약사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다 약을 받았다. 약을 버렸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좋은 말이죠? 물론 정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분은 예외적인 얘기인데, 폐병 환자, 간단한 두통, 약간 불면증, 짝으로 자꾸 치료하는 것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좀 웃으면서 또 이렇게 내일은 태양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면접 볼 때 얼굴이 어두우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더 밝게, 맑게 또 이렇게 재치와 순발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칭찬을 많이 하자. 두 번째가 감사하자. 세 번째가 이제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유가 성격들이 급해요. 커피 자판기 돈 200원 넣어놓고 불이 아주 더 빨갛게 들어와 있는데 손 다 주먹습니다. 커피 손 다 묻어요.
원상 빈 입에 넣고 빈 컵 땡깁니다. 좀 그래. 고속도 화장실 가보셨죠? 남자들 밖에서 바지 내리고 들고 들어갑니다. 막 들고 들어가요. 이런 친구들. 삼겹살 구워 먹어보면요. 학생들 데리고 가서 날라리 굽혀야 맛있는데 경상도 말로 얍시리하게 노릇노릇하게 푸짐말을 계속 해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근데 이 학생들 얼마나 급한지 김 남은 주먹 색깔 바뀌면 주먹 삼도 하사면 주먹 보고 어떤 학생 삼겹살 육회에서 먹고 육회에서 어떤 학생은 막 눌려요. 막 젓가락으로 막 눌려요. 그런 웃는 분들은 많이 눌려보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 보면 우리 너무 급하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좀 한 템포 좀 느리게. 차를 타고 오는데 어때요? 출근 시간에 파란불에 2초만 있어봐요. 빵빵 경제 막 울리죠. 10초 있어봐요. 몇 명 차 문 내리고요. 개, 소, 말 막 나옵니다. 동물농장 얘기가 막 나와요 입에서. 10초부터 몇 명 내립니다. 몇 명 15, 3초부터 내려갖고 차 들어온 게 뻔다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딱 차가 안 간다. 아침에도 차가 안 가더라고 파란불에. 딱 내려서 똑똑. 선생님 파란불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전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저가 먼저 가겠습니다. 어제 딸내미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비계가 너무 많아요. 비계가 그 적당히 있어야 맛있는데 그러다가 비계가 너무 많아갖고 주인장 봅시다. 아니 비계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또 끝내주는 분이야. 딱 오더니만 야 어쭈 이 자식들 봐라. 이 운동을 안 했구나. 삼겹살 보고 이 운동을 안 했구나. 자식들이 이 운동을 안 했구만 이거. 얼마나 우스워해 내가.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죠. 됐어요. 뭐 먹고 내가 운동하지 뭐. 무슨 일인가 하면 어때요? 괜히 성질내 뭐예요? 그래도 딸내미하고 또 돈가스 애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더라 그죠? 그 어머님하고 3대가 가면 먹을 게 없어. 어머님 돈가스 드세요 이러고 일어나서 됐는데 어머니 놀리는 거죠. 어머니 국물이 있고 해물탕 같은 거죠. 참 그 효도하기도 어려워 그죠? 자식들이 눈치 볼라네. 참 이게 참 중간에서 나도 어머니 쪽에 좀 기울어져 있어. 나도 돈가스 피자 먹고 밥이 안 돼. 그럼 뭐 잠도 안 돼. 부치기가 나 부치기.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가보면 돈가스가 좀 작아요. 그럼 내가 웨이터 봅시다. 왜 그러십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돈가스가 날아가려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5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준비해야잖아요. 잘생긴 얼굴을 전국에 또 보여줘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잖아요. 뭔가 이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고 또 용기를 얻고 웃어보자. 이렇게 방송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신경을 썼죠. 신경을 딱 쓰는데 5시에 겨우 내가 3시에 잠이 들었어요. 긴장이 되니까 5시 잠이 딱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이제 교수 화를 못 내잖아요. 그래 여보세요. 그 강감찬 시댁입니까? 아닙니다. 5분 있다 또 다시 잠이 들라 하는데 여보세요. 강감찬 시댁 맞잖아요. 여기 만큼 올라오지만 방송을 앞두고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아니고요. 여기는 을지문덕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막 나도 그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더라도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금강산 갔다가 우리 한국의 주부들 이제 어머님들하고 갔는데 각각 모르는 사람 갔는데 북한에서도 잘생긴 사람 알아보더라고. 냉면을 시켰는데 어머니 먼저 시켰는데 주부들이 나는 먼저 주더라고. 야 역시 잘생긴 건 국경이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줌마들이 난리 나는 거야. 봐야 아가씨 냉면 우리가 먼저 시켰는데 왜 그 빨리 갖다 줘요? 난 모르고 한 입 딱 먹다가 여기 딱 걸려버려. 그거 그냥 아유 그래 뭐 한 그릇인데 먼저 들으세요. 아이 웃으면서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게 좀 예민하고 그렇다는 거죠. 일단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넓게.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요 송곳 하나를 꼽을 데가 없어요. 넓으면 우주를 감쌀 수 있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다 받아주의 바다라. 바다 다 받아준다. 쑥이 왜 쑥인지 아십니까? 쑥하고 올라의 쑥이지 쑥.
그죠? 몸살이 왜 몸살이 나십니까? 몸이 살고 싶다. 몸살. 쉬어라. 계속 무리하면 너 죽는다.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호를. 우리 자동차 갈 때 하면, 아차, 어휴, 시급했다, 시급했다. 이럴 때는 아마 하나님, 부처님이 보여주는 거야. 조심해라. 조상들이 조심해라. 그걸 계속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사고 날 확률이 거의 99%다. 대충 우리가 몸이 조금 좀 이게 자극이 있을 때는 아마 그 빨리 돌아서 보살펴줘야 된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매사를 좀 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 키가 작으니까 키를 땅에서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크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 친구는 키가 작으니까 비가 온 비를 좀 늦게 맞는다.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 공감되시죠?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물이 반명 남았다, 반컵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것들. 파란불을 오늘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송국까지 오다 보면 파란불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빨간불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친구 같이 왔는데 내 친구 운전해 주는데 내 친구는 빨간 거 마시할래. 아이고 방송 오는데 빨간 거 15개 만났다. 난 파란불 12개 만났다. 파란 걸로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좀 커야 돼.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 내 그릇이 싹 넓혀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독서도 많이 하고 자기 몸도 좀 다듬고 많은 강의도 좀 듣고 이런 방송에 좋은 다시 보기 좀 듣고 이게 유머하라고 하면 유머하는 것도 노력 좀 해보고 이 자기를 다듬어 갖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정원에 어떻습니까? 정원수도 내가 내 친구 집에 왔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야 이쁘다. 그 내가 또 텃밭을 조금 얻어갖고 꿈이었어요. 그 내가 친구 땅이 많아 조금 얻어갖고 씨를 뿌렸다 얘가 2달 전에. 그래가 한 달 있다가 보니까 풀밭이야. 소위 쑥대밭이야. 여러분 먹는 채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농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쌀미자도 어때요? 그죠? 88번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결과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릇을 좀 크게 가지도록 노력하자. 자, 4번째가 용서와 배려입니다. 용서와 배려. 저도 IMF 때 보증을 잘못 써줘갖고 많은 돈을 보증 써줬다가 날렸어요. 참 억울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 10억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1억도 큰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팔이 막 부러지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야.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 때문에 내가 빠져 죽으러 갔어요.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가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 대목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 있더라니까. 그런데 2박 3일 기다려. 줄 서서 기다리려고. 저희 어머님께서 내보고 너는 찬바람을 많이 쉬지 마라. 폐렴이 올 수가 있다. 난 찬바람 쉬면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니까. 죽으러 갔지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사니까. 근데 이제 2번째 자리에 가보니까 그거는 수심주의. 그럼 거기다가 자면 익사하겠더라고. 내가 빠져 죽으러 같이 익사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 이 경우가 다릅니다. 이게 구분돼야 되거든. 3번째 자리에 가면 돌이 삐쭉삐쭉해. 잘못 뛰는 팔다리 부러지겠더라. 부러지고 안 죽어봐요. 와이프 오면 잔소리 날랍니다. 니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 겁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 뛰내리면 안 돼요. 야,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죽기도 더 어려워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면 아무도 없더라고. 됐다 싶어갖고 막 탁 뛰드는데 웬 사람이 뛰어와서 뭐합니까 이래요. 깜짝이야. 이 사람 놀랬다. 물에 뛰든다. 그 신경 쓰지 마라. 하 웃으면서 못 들어가요. 하도 추워서 못 들어가요. 나도 들어갔다 하도 추워서 기 나왔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면 이순신 장군도 살고자 하는 사람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 산다. 정말 우리가 올림픽 그 메달 따는 선수만큼만 노력한다면 뭐 돈, 몸은 몸, 뭐 10kg, 20kg 다 안 빼겠어요? 비만이든 뭐든 뭐 그렇게 그 노력을 한다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노력을 안 하잖아, 내부터. 나도 배가 좀 나왔어요. 목욕탕 가보면요, 남자들요, 40 넘은 사람 거의 배가 조금 다 나왔어. 야, 이 건강이 적신호입니다. 대사증후군 5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몸 운동해야 돼. 소식하고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서 큰 사찰에 스님을 찾아갔다가 스님,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들으시다 못 뱉으면 죽고 까맣다 못 뜨면 죽는다. 흡! 일단 못 뱉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가장 좋은 인상은 중국의 관상가, 세계적인 관상가 송나라 때 마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웃는 인상이 가장 좋은 인상이다. 징징 짜는 인상이 가장 나쁘다. 복이 달아난다. 김치. 이게 어때요? 이게 그릇을 만들어야 복을 담을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세요? 엄마가 태교하고 아빠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갖는데 어때요? 씨는 아빠가 주지만 혼은요? 혼은 어딘가 있던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웃고 밝은 집안에 기가 있는 혼이 땡기다가 아, 내 집이구나, 밝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맑은 집에 기가 좀 맑은 애가 태어나고 늘 싸우고 막 폭력을 하고 욕을 하고 부모님인데 막 이렇게 대들고 불효하고 하는 자식에는 좋은 기가 그거 가기 싫잖아요. 나쁜 기가 싹 내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잘할 필요가 있고 더 일부러 웃을 필요가 있다. 그 좋은 복을 불려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타당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집안은 부모님 효도한 집안은 계속 효도하는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또 그걸 보고 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어떤, 내가 나훈아 노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훈아 노래가 다 좋아. 저는 나이가 조금 그래도 한 35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젊은 친구 노래 따라가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음해라는 노래는 싫어해. 음해, 나를 왜 낳았어요? 뭐, 죽을 나이 청춘이요, 살라니 고생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래, 나훈아 씨 만나면 한번 하고 싶어요. 누가 놓고 싶어 낳았나?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나? 이 말이야. 부모님은 탁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나에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 남에게 탓이 돌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용서하고 좀 배려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잘 비우고. 한 번씩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말고. 딱 드러내고, 비워내고. 그래서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다. 냉장고에 쓸데없는 거 가득 넣어놓으면 못 먹어. 그래서 와이프 나 집에 가면 어머니인데 다 들어서 줘보고 그럼 와이프가 시원하다 그래. 오늘부터 좀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랑이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조국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회사를 좋아한다면 그 회사 사랑해야 돼. 면접할 때 그 회사의 경력과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 알아요? 몰라요. 우리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에게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베풀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다 인생은 다 착하고 이 사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 쓰고 웃는 건 안 하고 재치도 안 하고 우리 순발력도 안 기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10계명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따라합시다. 웃으면서 시작하자. 웃으면서 시작하자. 그럼 눈 딱 뜨면 화이팅! 당신 하이파이브 믿는다. 넥타이 먹고 나갔는데 와, 당신 넥타이 먹으면 멋있다 이랬는데 어쩌구리 누구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더니 용군 걷다. 엄마 내 무슨 꿈이요? 태몽 뭔 껐어요? 쪽잡이 한 마리 끄고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 용군 걷다. 칭찬.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죠?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가 비워라. 그죠? 또 이렇게 그러면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뭐냐면은 부자 아빠에게 정심을 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또래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 기가 다른 쪽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귀가 내가 고소업 치는데 어때? 예를 들어서 친척들끼리 뭐 고소업 치는데 못 친 사람 뒤에 앉으면요 맨날 뭐 나도 덩달아 다 죽어야 돼. 잘 친 사람 옆에 앉으면 강파라도 돈 좀 벌 수 있잖아요. 우리 기분 기의 분포도가 그래서 일부러 좀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 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웃어. 나도 슬픈 데다가 더 슬픈 사람 만나보면요 슬픈 데가 옷 검은 거 입고 모자 쓰고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러 나가면 자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운동하고 밝게 세수하고 그러죠? 신나게.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봅시다. 몇 가지 이제 그 구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 미인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자. 15초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늙어진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예, 박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입니다. 생각을 느끼기 어려워. 또 가장 먼 거리가 가슴에 손발까지야. 아무리 알면 못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안 되고 표현도 해야 돼. 고맙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좀 표현을 해라. 말을 해야 되나 이 사람아. 니 내 마음 모르나? 모르지 말 안 하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모든 걸 정리하면서 내가 그 지리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줬. 그걸 닭장이 부화시켰더니만 날개가 5m 되는 새끼 독수리가 됐어요. 그걸 내가 이 독수리 새끼가 어미 닭 보고 물었어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멋진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독수리다. 우리 저래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간다. 왜 못 날아가느냐? 우린 닭이다. 쟤 독수리인데 독수리인지 몰랐어. 두 번째는 연습하지 않았어. 독수리 하더라도 날개짓 하고 근육을 키우고 연습해야 뜰 수 있는데 독수리인지 몰랐고 연습하지 못하고 닭인 줄 알고 살다가 3년 동안 살만 졌다가 지산 밑에 약수터 백숙집에 팔려가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 여러분들은 다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 모두 다 독수리다. 할 수 있고 위대함을 모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다 이룰 수 있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루기 위해서는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이루어진다. 재밌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